이 눈목자도, 눈도 이렇게 정면의 모습을 가지고 한자를 만들기도 하지만 눈의 측면을 가지고 또 한자를 만듭니다. 이것은 눈을 정면에서 본 모습, 이것은 눈을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그대로 발전해서 신하신이 됩니다. 자, 왕조시대의 신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을 어떻게 눈으로 표시할까요? 눈으로 신하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배경이 뭘까요? 자, 우리가 눈의 기능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까 앞서 우리가 눈이 연결하는 의미가 80%, 숨은 의미 80%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눈은 연결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연결하는 기관을 신하로 여겼다면 신하 역시 신하가 하는 일이 연결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하는 무엇과 무엇을 연결하는 그런 지위에 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죠. 궁궐에 임금이 있습니다. 나라에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임금은 궁궐에 갇혀서 백성들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어떻게 하냐면 곳곳에 신하를 보내서 신하들로 하여금 너희는 나의 눈이 되어서 백성들을 보살펴라. 이게 눈을 가지고 신하 신자를 만드는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임금이 왜 신하들을 보고 보살피라고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임금의 정체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왕이라는 왕자가 천자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아까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습니다. 자, 백성도 아까 백성민자 할 때에 백성의 씨는 모두 하늘에서 온다고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임금은 하늘이 낸 임금은 하늘을 대신해서 하늘이 낸 백성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죽여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죽이고 우리가 이전에 아는 것처럼 치자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안다면 스스로 이 천과 왕자 사이에 스스로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모순이냐면 하늘이 땅 위로 내려온 게 임금입니다. 하늘이 자기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과 임금이 서로를 죽이는 관계라면 하늘이 스스로 자기 편끼리 싸우게 만드는 그런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에는 절대 투쟁, 갈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은 임금을 보내서 백성을 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다스릴 치자입니다. 다 살릴 치자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이 임금을 그리고 임금이 백성을 이렇게 다 살리는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바로 신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는 임금의 눈이 되어서 백성들을 이 사람들은 보살펴야 합니다. 이게 신하된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사이에 자기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국민들을 보살필 건가, 어떻게 백성들을 살릴 건가,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뒤에 궁극적으로 누가 있냐면 임금이 있고 임금 뒤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신화된 자들이 이런 철학만 회복을 해도 우리 사회는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그 글자 하나를 통해서 뭔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많은 각성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신화신자를 새삼스럽게 이렇게 보게 됩니다. 신화신자는 눈의 모양, 눈의 연못을 가지고 만들었고 이 눈은 연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눈의 모양을 만드는 이 신화신자는 임금과 백성을 연결하는 중간 연결자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눈목자를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